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36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 MZ 세대 구독자 한 분께서요,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은 어제 왜 유튜브 방송 안 올려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제 올려드린 내용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본인이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대표님 유튜브를 보는 것이 모닝 루틴으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은 항상 올려주셨는데 왜 안 올려주셨냐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세상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으니까 오늘 화요일 날 올릴 거니까 오늘 올려드리면은 내용을 시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모닝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어떤 습관화가 되셔서 저희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있을 때는 이별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둘일 때에는 하나를 생각을 못 하는 것처럼 그게 항상 곁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희 스타일19 유튜브는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매일 업로드 해드리는 거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항상 우리 스타119 유튜브가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스타119 이 방송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보시다시피요.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몇 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부터 할까요? 3번부터 할까요? 그건 제 마음이겠죠. 1번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지수. 여러분들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좀 반등을 했고, 이제 이 반등지수가 어디까지 가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부터 했는데요. 지난주 주말 스페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말 스페셜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2450선으로 마감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245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전주에 코스피가 볼린저 밴드 중간선인 2540선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2550 정상 구간 근처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2450. 그러니까 거의 뭐 또 한 일주일 동안에 100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조정이 나왔었는데, 제가 주말 스페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2450선에 도달한 걸로 한 것으로서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이번 주에는 다시 반등을 해가는 그런 관점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 스페셜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등이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죄송합니다. 코스피 2550, 코스피 2550 역시 정상화 구간을 향해서 다시 반등을 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1년 후에 이렇게 간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6개월 후에 간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늦어도 다음 주까지 코스피 2550선의 방향성을 반등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물론 2550 근처를 가게 되면 다시 수급선 저항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돌파냐 못하냐 이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12월 3일 화요일 현재 위치에서 반등의 목표 지수는 2550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여 정도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동시만기. 여러분들 그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요. 제가 그 동시만기일이라든지 옵션만기일 관점에서 많이 그 강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최근 그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가을 장세에서는 강조를 안 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항상 여러분들께 또 그 강조를 드리는 것이 파생 시장을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지만 주식 시장의 그 구조의 분석에 있어서 파생 시장 분석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요. 파생 시장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생 시장의 내용을 분석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또 12월 달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되겠어요. 벌써요. 다음 주 12월 12일 날이 다시 동시만기일이 되니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만기일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시만기일 관련돼서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일매일 다음 주 동시만기일까지는 매일매일 트레이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징이 있죠. 오늘 쌍끌이가 뭐 쌀이 아니라 쌍끌이. 쌍끌이가 세 개의 쌍끌이가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첫 번째 쌍끌이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쌍끌이는 외국인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동시에 매수하는 또 쌍끌이가 있었어요. 두 개의 쌍끌이 설명드렸고, 세 번째 쌍끌이는 오늘 외국인이 현물과 이 파생시장, 파생시장이라고 하면은 주로 그 K200,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물 주식과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모처럼 쌍끌이 매수를 했다. 이 세 가지 쌍끌이가 나왔다라는 거 좀 중요한 수급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주 동시만기일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쌍끌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쌍끌이, 두 번째 쌍끌이는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시에 매수했다. 세 번째 쌍끌이는 외국인이 현물 주식 시장과 선물 주식 시장을 동시에 매수했다. 이런 그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런 특징이 나타났고요. 특히 그 선물 시장에서 청산에서 구축 이렇게 포지션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매도 청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 구축 이렇게 또 다시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동안에 좀 매도 쪽으로 쌓여있던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돼갖고 이제는 그 청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동시만기일 다음 주까지 동시만기일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상승 쪽을 겨냥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반등 지수도 제가 다음 주까지 2550 그리고 동시만기일에 포지션 역시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 외국인들도 워낙 변덕스럽고 시장 자체가 또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또 급격하게 어떤 악재가 나온다면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까지 동시만기일 영향권에서는 거의 매일까지 이 수급, 파생시장 수급, 동시만기일 관련된 수급은 매일같이 트레이싱을 해서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방 포지션이 유력하다라는 이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만한 그 수급의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동시만기일 관련해서도 상승 방향 코스피 2550까지의 다음 주 그 방향성이 이 동시만기일의 수급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수급적으로도 보충 설명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상을 제가 그 분석적으로 파악을 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저의 그 분석과 지금 방향에 대한 제가 뷰를 제공해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그래도 그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이 조정 2450에서 조정 마무리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했고 오늘 코스피가 2,500 정도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450이었는데 오늘 2,500으로 이제 2,500을 다시 타진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 방향이 맞았구나.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한번 공식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공식이 지금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공식으로 저희 스탁119에서는 나름대로의 공식화 저희 스탁119의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공식 분석 기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석법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도 오늘 그 코스피 2,500선 다시 그 재진입 그리고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 그리고 동시만기일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마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방향성을 가리켜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헤게모니라는 키워드인데요. 헤게모니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역시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플폰 있잖아요. 애플 아이폰의 그 중국에서는 챗GPT라든지 그 애플 자체 AI인 인텔리전스 이런 거를 탑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애플폰을 팔려면은 중국의 AI인 그 바이두에서 만드는 그 좀 수준 낮은 AI 그걸 탑재를 해야만 애플폰을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그 명분이 중국의 데이터가 미국의 그 AI 기업들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제조된 폰인 애플폰에는 미국의 그 스마트폰인 애플폰 아이폰에는 중국의 AI를 탑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데이터 전쟁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이게 지금 이제 그 데이터의 전쟁을 통해서 무역 전쟁이 나타나고 현상이죠. 왜냐하면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재가 그동안에도 있어왔고 관세 이런 것 일반적인 무역 전쟁의 이런 양상도 있지만 어제 좀 그 미국에서 또 추가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나왔죠? 그 FDPR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FDPR. 자, Foreign Direct Production 또는 그다음에 그 R은 둘. 그러니까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그 해외에 있는 그런 그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그 미국의 이 룰을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꼭 집어서 그 HBM도 이런 제재를 따라야 된다 이런 그 규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HBM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가 그 HBM을 그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또 갑자기 악재라면 악재 이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미국의 저기 삼성전자의 HBM을 중국에 함부로 수출하면 안 된다 그런 제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삼성전자가 HM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HM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근데 하이닉스는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엔비디아에 수출하고 있으니까 이 제재가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다가 일정 부분 그 저가 또는 그 저가 또는 좀 그 저성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성능 HBM을 삼성전자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에서 그 고성능 HBM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큰 악재는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제 삼성전자가 장막판에 하락을 하게 됐고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보합마가 많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역시 그 헤게모니 전쟁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어떤 그 데이터 중국 내 데이터의 그 방출을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아이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어떤 그 반도체라든지 이 HBM을 이용해서 중국에서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아주 나쁜 쪽으로 중국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거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 그 FDPR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제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에 좀 일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헤게모니 전쟁에 따른 추가적인 노이즈가 한국 증시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헤게모니 전쟁 그 헤게모니 그 경쟁 뭐 그 차원에서 크게 진전이 된 그런 또는 크게 새롭게 그 부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 중에 있었던 하나의 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HBM이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우리 기업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어제 장막판 그리고 어제 밤 오늘 아침 뭐 이렇게 발생한 이 삼성전자의 HM에 관련된 추가 악재 그 미국발 FDPR이라고 하는 이 추가 제재에 관련된 이 악재는 단기 이슈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 헤게모니 측면의 전쟁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이 반등 지수 그리고 동시 만기 수급 관련된 이 두 가지 이 포인트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요. 다음 주 시장 저하고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